네, 이번에 살펴볼 팀은 잭슨빌 제규어스입니다. 지난 시즌 9승 8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2위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플레이오프는 탈락을 했었던 잭슨빌 제규어스였는데 사실 이제 2022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던 기대치를 감안하면 사실은 좀 아쉬운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시즌 중에 성적 추이를 좀 보더라도 전반기에는 이제 6승 2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바이위크 이후에 후반기 9경기에서 3승 6패로 무너지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플레이오프 문턱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잭슨빌의 우상향 곡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예상이 뭐 좀 꺾였던 것은 결과적으로 좀 아쉽지만 그래서인지 이제 뭐 잭슨빌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인 이 트레버 로렌스와의 장기 계약에 좀 일찌감치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 고민은 있었겠지만 로렌스를 놓칠 수는 없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그 주전 쿼터백을 구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어서 로렌스랑 계약은 뭐 사실상 확정적인 부분이었죠. 이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했을 텐데 결국 이제 이 5년 2억 7,500만 달러, 연평균 5,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버로우 그리고 조던 러브와 함께 연 평균 기준으로 이제 역대 최다 공동 1위로 이제 올라서게 된 그런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그 루키 계약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5년 차 옵션이 내년에 있고 그리고 이제 5년 연장을 했으니까 이제 총 7년 동안 향후 2030년까지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직 그 연장 계약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차 시즌이 끝난 이후에 이런 연장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제 꽤나 좀 빠른 선택이었다고 봐야겠죠. 음. 그래서 데뷔 첫 해에는 사실 어반마이어라는 좀뭐 자연재해를 만나면서 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돼요. 어떤 로렌스의 뭐 역량, 뭐 적응과는 별개로 그 시즌에는 어떤 쿼터백이 왔어도 사실 잭슨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좀 어려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2023 시즌에는 사실 인터셉션이 늘어나면서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유명했던 거의 지지 않는 어떤 승리의 보증수표 같은 트레버 로렌스의 모습이 아직 프로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음. 근데 결국에는 뭐 쿼터백의 몸값이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금 트렌드에 있고 잭슨빌 입장에서 그래서 로렌스를 뭐 버리고 다른 친구를 찾을 거야?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음. 로렌스가 뭐 자신들의 기대치의 100점에 지금 부합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로렌스를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최대한 빠르게 계약을 해서 추후에 계약을 했을 때 더 큰 지출이 생길 것을 일단 막아보자.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패트릭 마홈즈가 이제 계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연 평균 뭐 4,500만 뭐 이런 부분들이 와,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지금 벌써 몇 년 만에 그 최고 연봉자들이 1,000만 달러를 더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 뭐 내년이라든지 후내년에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홈스가 그때 계약 10년 계약 맺을 때만 하더라도 와 이래가지고 캡 감당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을 사실 다들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닐지도? 라는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캡 그 상한선도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 뭐 어차피 잡아야 될 거라면 빠르게 지금 잡는 게 가장 싼 값에 잡을 수 있는 거다라는 판단을 아마 잭슨빌 제규어스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뭐 운명 공동체가 됐죠. 잭슨빌과 트레버 로렌스가 한동안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계속해서 같이 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제 백업 쿼터백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이제 뉴잉글랜드에서 주전 자리를 잡는 데 실패를 했던 이 맥 존스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드래프트 당시에 이제 1라운드 뽑혔었던 이제 맥 존스였지만 이 트레이드의 대가는 6라운드 픽 한 장, 굉장히 좀 저렴한 대가에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네. 둘이 이제 드래프트 동기죠. 2021 신인 드래프트 전체 1번 그리고 전체 15번으로 뽑혔던 두 선수였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동기끼리 한 팀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런 광경을 보게 됐고 뭐 맥존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나랑 드래프트 동기인데 야, 연 평균 5,500만?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 맥 존스가 페이트리츠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트레이드로라도 이 선수를 데려갈 팀이 아직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계를 좀 돌려보면 2021년 이 선수들 이제 데뷔 시즌으로 돌아가 보면 맥 존스는 약간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나름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데뷔 시즌을 보냈다면 사실 트레버 로렌스는 앞서 언급했던 이 어반 마이어와 함께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두 시즌이 지난 뒤에 이 두 선수가 이런 운명에 처할 것이다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음. 그때만 하더라도 맥 존스가 그래도 주전 자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음. 참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고 2021년 이제 드래프트 쿼터백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상위 라운드에 뽑혔던 선수들이 대부분 좀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뭐 이야기들을 좀 묶어서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 명단을 좀 살펴보면 전체 1번에 트레버 로렌스는 일단 대형 연장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로렌스는 차치하고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전체 2번 잭 윌슨, 전체 3번 트레이 랜스, 전체 11번 저스틴 필즈, 전체 15번 맥 존스까지 지금 자신이 드래프트를 받았던 팀에서 다들 주전 자리를 잃고 지금은 다른 팀의 백업으로 지금 뭐 몸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음. 3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참 그 1년 선배들 2020년 드래프트 쿼터백들과 비교하면 참 초라한 신세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들이 커리어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들, 특히 뭐 잭 윌슨은 뭐 필드 위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뭐 그런 좀 논란도 있었었고, 트레이 랜스는 사실 어, 기회를 거의 못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랜스를 제외하면 사실 반등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스틴 필즈도 마찬가지고, 맥 존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팀을 옮기고 나서 기존에 있던 팀보다 조금 글쎄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드라마틱한 반등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맥존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트레버 로렌스가 부서지지 않는 한 맥존스에게 기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트레이드로 팀을 건너왔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뭐 기회가 언젠가 왔을 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커리어 반등을 노리는 백업 쿼터백 입장에서는 사실 주전 쿼터백 입지가 좀 불안한 팀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잭슨빌은 뭐 앞서 언급했듯이 로렌스가 지금 이런 장기 계약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 등의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면 맷 존스가 필드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좀 증명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러닝백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트래비스 이티엔의 5년차 옵션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2025 시즌까지 일단 잭슨빌이 잡아두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음. 사실 드래프트 되자마자 첫 해를 부상 때문에 한 경기도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버스트가 아닌가? 예, 이런 우려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차, 3년 차 시즌에 팀이 기대하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5년 차 옵션 실행은 꽤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져요. 러닝백 쪽에서의 문제는 ETN의 백업 플랜이 없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 뽑았었던 탱크 빅스비 그리고 이제 디어니스 존슨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ETN의 짐을 좀 덜어주진 못했었거든요. 음,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탱크 빅스비가 이제 2년 차를 맞게 되는데 이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나은 시즌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단서가 달려 있긴 합니다. 음. 잭슨빌은 아직 이 빅스비의 뭐 포텐셜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다 할 백업 러닝백 보강을 하질 않았는데 뭐 빅스비가 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팀에서 가장 많은 리시빙 야드이자 이제 유일하게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겼던 이 켈빈 리들리가 지구 라이벌 이 테네시 타이탄즈로 이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전력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뭐 잭슨빌도 이 부분을 보강을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일단 버팔로에서 뛰었었던 게브리엘 데이비스에게 3년 3,9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팀의 유니폼을 입혔고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3번으로 LSU 출신의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음. 이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190cm가 넘는 아주 장신 리시버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40야드 대시 기록이 4.33초니까 어떤 높이와 스피드,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고루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엄청난 잠재력, 엄청난 재능러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사실 2022년까지는 대학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질 못했는데 지난 시즌에 좀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1177 리시빙 야드에 무려 1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단숨에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이제 뭐 단계까지 좀 올라오게 됐는데 다만 상대의 압박이 좀 강하고 이제 필드가 좀 혼잡한 상황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좀 스카우팅 리포트들이 있고 실제로 이 잭슨빌의 이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한 초반에 들려오는 소식으로 보면 이 토마스 주니어가 어떤 팀에 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예, 조금 슬로우 스타트를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개막전부터 이 선수가 뭐 대박 활약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높이와 어떤 스피드를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뭐 단점들, 그다음에 이제 적응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을 한다면 결국에는 리그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춘 선수라고 보여져요. 타이트엔드 쪽은 사실 별로 고민 없죠. 지난 시즌 세 자리 스케치에 1,000야드 가까이 만들어냈었던 에반 잉그램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도 여전히 건재하고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 쪽은 이제 센터 쪽을 교체를 했는데 이게 어 누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공백이 생겨서 이제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지난 시즌 이 기존 선수의 부진으로 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이 2022년에 3라운드 지명을 받았었던 루크 포트너가 지난 두 시즌 동안 그런 이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포트너가 이제 백업으로 내려갔고 버팔로에서 이 미치 몰스 선수를 2년 1,05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센터 포지션 특성상 어떤 안정감, 그다음에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뭔가 좀 신뢰를 잃은 이 전임자가 또 굉장히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베테랑 경험 있는 이 센터를 영입하고자 하는 좀 니즈가 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하위권 정도의 평가를 받는 오펜시브 라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음,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9경기밖에 출전을 하질 못했던 이 캠 로빈슨, 이 레프트 태클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건강하게 풀타임을 뛰어줄 수 있다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수비 쪽에서는 이제 이 에리 암스테드의 영입이 가장 큰 소식이죠. 3년 4,35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D라인에 보강이 됐고 지난 이제 플레이오프 당시에 반월판 연골 부상이 있었는데도 어, 이제 계속해서 투혼을 발휘하면서 이제 팀을 슈퍼볼까지 끌어올리는데 공헌을 했었는데 뭐 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죠. 닉 보사라든지 제이본 하그레이브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암스테드가 이 팀에서 페이컷 요구를 받았다 그래요. 이 암스테드가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은 그 올해 베이스 샐러리가 1,7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600만 달러로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팀의 주역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난 시즌 그 부상 중에도 열심히 하면서 팀을 슈퍼볼에 올라가게 하는데 공헌을 했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내가 이 팀에서 몇 년을 뛰었는데 야 서운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음. 결국 이제 일종의 그 비즈니스 관계이긴 합니다만 구단과 선수의 관계가 이게 딱 칼같이 비즈니스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포츠 구단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의 그 뭐 비즈니스를 넘어선 충성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에릭 암스테드가 어, 내가 나이너스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조금 허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암스테드가 방출을 이제 하게 됐고 결국 이제 새로운 팀을 찾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PUP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뭐 더 피더슨 감독이 얘기를 하기를 곧 훈련에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컷 요구는 사실은 이 뭐 셀러리 캡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이 NFL에서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좀 저질러 놓고 예, 뒤에 가서 좀 팀이 이 셀러리 캡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과 좀 계약 재조정을 많이들 하고는 하는데 그 폭이 너무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1,7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를 빼서 1,100만으로 하자고 했어도 이렇게나 많이 깎는다고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텐데 1,100을 까서 600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면 뭐 구단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음, 뭐 물론 이 약간의 이제 MSG가 처진 뭐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암스테드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라면 네, 좀 이거는 글쎄요 어떤 희생? 이런 것들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좀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잭슨빌의 이제 스케줄표를 열어서 나이너스와 한번 붙는 경기가 있나? 를 좀 찾아봤었는데 아쉽게도 뭐 이번 시즌에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암스테드가 언젠가 나이너스를 이제 적으로 상대한다면 이제 굉장히 좀 전의를 불태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드 태클 그 폴리 파투카시가 텍산스로 이적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은 지난 시즌 로테이션 멤버로 뛰었었던 데이본 해밀턴이 메울 예정이고 라인베커 쪽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에 뛰었던 주전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인 조시 앨런과 5년 1억 5천만 달러라는 또 어마어마한 그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 화끈하게 질렀어요. 이제 공격 쪽에 트레버 로렌스, 수비 쪽에 이 조시 앨런, 이 가장 뭐 팀을 대표하는 얼굴들에게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어떤 팀의 미래를 맡기기로 했고, 사실 지난 시즌에 무려 17개 반의 색을 기록하면서 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금액을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조시 앨런 선수가 마킹을 바꿨습니다. 조시 앨런에서 조시 하인즈 앨런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음. 네, 그 버팔로 빌스의 주전 쿼터백인 조시 앨런과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수비 선수, 조시 앨런 중에 누가 더 나은 조시 앨런이냐, 뭐 이런 논쟁은 이제 좀 사라질 것 같고, 이 저지의 이 하인즈 앨런으로 이제 마킹이 되잖아요. 네. 기존의 조시 앨런 유니폼을 갖고 오면 새 유니폼을 드립니다라는 이제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 그래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올바른 거죠. 이 그러니까 저지 한 벌이 싸지 않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바꾸면 내가 또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팬들의 입장을 잘 고려한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버팔로의 조시 앨런 유니폼을 갖고 가는 건 안 될 거고 네, 잭슨빌의 이 조시 앨런의 유니폼을 갖고 가면 이제 하인즈 앨런으로 바꿔주는 행사를 선수가 직접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뭐 이번에 또 돈도 많이 받게 됐으니까 팬들과 이런 스킨십을 하면서 또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알리고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는 두 명의 새 얼굴이 영입이 됐죠. 베테랑 코너 로날드 다비 그리고 이 세이프티자 이제 슬락 코너백을 이제 볼 수 있는 다넬 세비지를 영입을 했습니다. 로날 다비가 2년 850만 달러, 다넬 세비지가 3년 2,100만 달러에 이제 영입이 되면서 또 세컨더리 보강도 했었던 잭슨빌 제규어스였고 전반적으로 글쎄요. 어, AFC 남부지구에서 휴스턴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팀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팀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앞서 있는 팀은 잭슨빌 제규어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케빈 리들리 선수가 이탈한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래비스 이티엔 선수의 백업 플랜이 사실상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ETN이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 해서 한 시즌을 치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수비 쪽에서는 일단 이제 수술을 받고 돌아올 에릭 암스테드가 잭슨빌을 얼마나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잭슨빌 입장에서는 뭐 다시 한번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풀린다면 뭐 지구 우승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잭슨빌 제규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